네. 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큰 파도는 이제 하나 넘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이러한 호재를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상승폭은 얼마나 될지 궁금한데요. 자, 오늘도 연결고리를 통해서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유안타 증권의 송태영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연결고리 주제 한번 공개부터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이벤트 진행에 따른 불확실성 감소, 이렇게 얘기를 잡아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75bp 예상을 했었는데 딱 그만큼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이 나와줬었는데요. 어땠습니까, 과장님?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상대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75bp 인상이 나오게 되고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중요했었었는데 파월 의장 기자회견 중에서 역시나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고 인플레이션을 이제 파이터로서의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회의가 이제 9월달에 있게 되는데 그 9월 회의에서 만약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안 좋게 나오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강하게 이제 이 금리 결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뒤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이제 이 핵심 물가 지표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한적인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이런 부분에 포인트가 맞춰지게 되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제 금리에 대한 가이던스를 9월 달에는 일단은 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연말까지는 이제 3에서 3.5%의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2.25에서 2.5% 이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9월 달에 50bp 정도가 나오게 되고 11월에 25bp 그리고 12월에 25bp가 나오게 되면 한 3.25% 정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러한 이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만 진행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장은 어느 정도 지금 예상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오늘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관련돼서도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기자들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올해 성장세가 다소 둔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대답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은 성장세가 둔화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이 꼭 경기 침체를 유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GDP 관련돼서 미국의 수치가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일단은 보기는 하겠으나 수치는 향후에 충분히 변경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GDP 관련돼서도 내일 다소 안 좋게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이제 종료가 되게 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때부터 한 2.5%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4%까지도 이제 큰 폭으로 더욱더 한 번 더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107을 기록을 하고 있었었는데 0.82%가 하락한 106으로 이제 내려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점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한 8% 정도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흐름들 자체가 상당히 미국 시장 내에서 FOMC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기대를 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고 그리고 이 생각보다는 그 예상 범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시장이 환호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위험자산 관련돼서 더욱더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상당히 많은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금리 인상폭이 앞으로 50, 25, 25, 이 정도의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한번 언급을 해주셨고요. 또 기술주 강세 속에서 위험 선호 사상이 또 커졌던 하루기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주들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에 시장에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성장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낮아지고 있다라고 우려를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이던스 제시를 했었었는데, 그 가이던스에서 이제 2023년도에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었고요. 특히 클라우드 플랫폼 관련돼서는 3분기 때 성장세가 43%가 전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러한 성장세가 2분기 때 다소 주춤했지만 다시 한 번 더 3분기 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클라우드 플랫폼의 성장이 나와줘야지만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 관련돼서 수요가 유일하게 살아있는 게 서버 부분이었었는데 그 서버 부분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 번 더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이에 따라서 만약 이런 부분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은 국내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이 상승세를 더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뭐 이러한 부분도 있었었고 기술주에 이러한 이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돼서도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75%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됐고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6.6%가 상승이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3분기 가이던스를 월가가 제시한 수치보다도 훨씬 더 높게 제시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퀄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됐었는데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3분기 때가 역시나 월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로 제시를 하게 되면서 시간의 시장에서는 조금 하락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가이던스를 하회로 제시한 이유를 보게 되면은 거시적인 경제 불안 요인과 함께 스마트폰 판매에 대한 둔화가 상당히 앞으로도 전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국내에서도 이 스마트폰 판매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계속적으로 주가가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 이 점은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에 관련돼서 또 하나의 이 어제 뉴스 내용을 보게 되면은 CNBC에서 미국 반도체 지원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 상원에서 통과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관련돼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종목까지 뭐 TSMC 그리고 인텔, 삼성전자가 많이 언급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도 오늘 국내에 반도체에 관련된 투자 심리를 더욱더 좋아지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 발표한 기업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메타가 실적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메타가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컨센서스 대비 하회하는 실적을 제시가 나오게 됐었고요. 시간에서는 지금 한 4% 정도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나 SNS 플랫폼 업체들 같은 경우에 실적 둔화가 계속적으로 우려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이 애플이 정책 변경을 하게 됨에 따라서 타겟 광고가 사실상 들어가기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기업들에 대한 이제 광고 집행에 대한 부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뭐 이러한 이제 결과로서 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SNS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경쟁자가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과도한 마케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향후에도 지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에 성장세가 다소 좀 둔화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 메타버스 관련돼서 얼마만큼이나 빠르게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결국은 메타의 향후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장마치고 메타 플랫폼에서 실적이 둔화되니까 오늘 네이버 카카오 어떻게 연결받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종목 봐서는 반도체 종목이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 한화솔루션, 플러스 알파로 태양광 관련된 종목까지 붙어 있는데요. 우선 SK 하이닉스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반도체 관련돼서 오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아지게 되는데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됐는데 4.2조를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망을 보게 되면 3분기 때 수요 부진의 영향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가격에 대한 부분이 하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D램 같은 경우에는 ASP가 한 8% 정도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가 하락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고 일수도 보게 된다 하더라도 12주를 상회를 하게 되면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이제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3, 4분기 때 어떻게 이제 재고 일수를 유지를 하느냐 아니면 재고 일수를 줄여나가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지게 될 텐데 가동률에 대한 부분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러한 이제 전망을 어떻게 오늘의 투자 심리로서 넘어서는지 이 부분을 한번 좀 지켜보셔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돼서 제가 클라우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국내 시장에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될지 이 부분이 오늘 SK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일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은 금리에 민감한 섹터인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에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인페이지 에너지가 실적 호조에 따라서 한 17%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던 부분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맨친 상원 의원하고 이제 이 민주당 상원 의장이 이 그린 부양안 관련돼서도 많이 이 금액이 줄기는 했지만 합의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 그린 부양안이 계속적으로 질질 끌려왔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것이 이제 통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시간의 시장에서 보게 되면 플럭파워라든지 아니면 피어스 에너지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10%에 가까운 시간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같은 경우에도 많은 이제 종목들이 오르기는 하겠지만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좋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중국 정부의 가격 개입 가능성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더욱더 많은 부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솔루션까지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한화솔루션 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흐름이 좋습니다. 이게 이번 호재로 국내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이 현재 레벨을 넘어설 수 있을지, 그리고 어제 원전에 이어서 태양광이 오늘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지까지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